셀트리온 현재는 조정을 좀 발휘해야 되고 다행히도 상승세가 살짝 꺾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략법대로만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이 셀트리온 공략하실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녹화해볼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셀트리온 영상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2탄 준비했고요. 약속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조금 더 딥한 내용들 순서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좀 요즘 저는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 증시가 조금씩 정상화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요, 지금처럼 초고속 성장을 해낸 이 아주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물론 경제나 이제 기업의 성장이 먼저가 되었겠지만, 이 주식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좀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제약바이오는 삼바 아니면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자리를 좀 잡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마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파동을 만들어도 항상 저점에서는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내려오는 수급들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또 올려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말 큽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2015년도 이후부터 생겼던 이 경기 침체 시그널이나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들을 맞이했을 때요, 지수는 이미 밑으로 쳐박혔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처박혔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건 이런 종목들이 좀 꾸준히 그래도 버텨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셀트리온의 고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간다,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확실한 건 이 주식 시장은 확실히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처럼 들쭉날쭉하면서 하방으로 좀 내려오는 힘이 좀 강한 상태에서요, 이 트럼프란 사람이 갑자기 또 등판을 하면서 미증시부터 흔들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이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방향을 올려준다는 얘기는요, 저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셀트리온의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한 셀트리온이란 종목을 공략하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내려오더라도 수급이 일로 쏠린다는 게 좀 증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빠질 때 셀트리온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타이밍을 잘만 잡아두면 저점 공략으로 한 10%에서 20% 사이대의 수익은 꾸준히 계속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양식장 같은 느낌으로 주식을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요, 이 테마 종목들이 좀 확실한 테마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2, 3년 전만 해도 좀 확실하다고 판단했던 2차 전지 역시나 그 빛을 다 보지 못하고 식어가 버렸고, 좀 테마성으로 엮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힘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셀트리온처럼 든든한 국밥 같은 종목이 꼭 하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이 사업 내용 플러스 이 셀트리온의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셀트리온 공략을 하실 분들,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나 이미 갖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듣고 이 셀트리온의 공략에 나서신다면 제가 장담드리건대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으로 수익을 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셀트리온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현재는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엔 높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저가와 관련한 이 공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공략법에 대해서. 이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다면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건 진짜 몰랐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몇 년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눈 뜨고 분석하는 게 셀트리온 하는 것부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는 한 영상으로 하면은 진짜 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끊어서 중요한 것들 말씀드린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보시면서 저가 공략에 나서신다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저가를 공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략법을요, 무료로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으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것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추가로 이 셀트리온이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고 따라가면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요, 한번 조정 나온 이후에 잡아서 올라가는 수익을 보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크고 안정적입니다.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 동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특히나 좀 집중해서 봐주셔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본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약 대장주 본격 등판.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는, 이 산업에서는 또 그렇지는 못하지만 증시에서는 확실하게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크게는 반도체가 있을 거고 제약바이오가 있을 거고, 이 두 가지 업종이 우리나라 증시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일단은 DDR3라던가 DDR4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정형화가 되어버려서 재미가 없었다. 이 최근 들어서 5가 나왔지만 아직은 상용화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DDR4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대용품이 되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는데 이걸 누가 도와줬다? AI가 도와주면서 HBM이라는 좀 새로운 테마가 생겨났죠. 생겨남으로써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반도체 업종으로의 새로운 모멘텀들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일단 기존의 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죠. 근데 신약 개발의 인기가 쉽게 식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약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해냈을 때 돌아오는 이 피드백이, 이 페이백이 너무나 세더라.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정형화가 되어서 크게 변동 없이 잘 흘러갔지만 이 신약 개발 기업도 벽에 부딪혔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시장 전 세계적인 규모를 봤을 때요, 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가 총 1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절반을 누가 갖고 있더라? 미국이 갖고 있더라. 55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을 미국 시장에서 거의 다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개발 기업에게는 FDA 승인이라는 엄청나게 큰 문턱을 무조건 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좀 족쇄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굳어짐에 따라서 아무도 이 신약 기업에게는 크게 투자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성공을 해야만 이 페이백이 돌아오는데, 이 페이백이 뭡니까? 주가의 상승에 직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페이백이 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 페이백이 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예시로 뭐가 있습니까? FDA 건으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HLB가 있죠. HLB 같은 기업도 이거 승인될 거라 봤지만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성공함으로써 지금 성공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한가를 갑자기 2번 때려 맞아버렸죠. 이 페이백을 바라고 거기다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가 상승이 아니라 2번의 하한가를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신약 개발 기업에는 투자금을 많이 넣으려 하지 않더라. 이 균형이 이제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저점을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있던 국밥 종목들, 업종인 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너무나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얘네는 HBM 때문에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고 지금처럼 이 업종을 받쳐주는 것처럼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갈 텐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반도체로 쏠려버리더라. 쏠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 하나의 힘만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이 시세의 하락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수의 하락을 모조리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삼성전자 혼자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힘을 많이 잃었었는데 이 셀트리온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종목들이 이 업종으로 파고듦에 있어서 이러한 흐름들을 좀 역전을 시키고 있다. 그게 바로 뭐다? CDMO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국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CDMO와 이 바이오시밀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두 개로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바이오시밀러의 두 가지가 나뉜다.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CDMO, 하나는 바이오. 우리가 보통 이 CMO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위탁 생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옷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것들 보면은 대량 생산은 힘들고 레시피는 참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직접 공장을 지어서 하기에는 이 가격이 너무 부담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 밑에 공장은 있지만 이 레시피가 없는 기업들을 계약을 또 맺어가지고 니네 공장에서 우리 레시피의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거 만들어줘. 이거 판매하면 얼마씩 뽀찌를 떼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 CMO 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더라. 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실제로 몸을 움직여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으니 이 산업이 문제없이 굴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물량이 계속 퍼지고 있다. 제약바이오도 그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HLB가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품을 잘 만들고 있죠. 이 약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싶은데 이 공장이 없어. 이거를 찍어낼 공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HLB에서 FDA까지 승인을 받은 이 약품의 수요는 엄청 늘어났는데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이렇게 보면 가격의 상승이라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요, 장기화되면은요,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쓰던 정말 좋은 화장품 로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품절이래요. 한 일주일 있다 들어온대요.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기다리면서 사실 겁니까? 그때 동안에 다 까먹고 말아버리죠.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급량을 맞춰야만 하는 게 숙명인데 이 공급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공장이 있는 기업으로 좀 수요를 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보세라닙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 당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 매출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 리보세라닙의 레시피를 이 공장이 있는 기업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거 이만큼 섞고요. 저거 저만큼 섞고 이거 이만큼 배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리보세라닙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들이 그 레시피를 토대로 그 약품을 똑같은 약품을 쿵쿵쿵쿵쿵쿵 찍어냅니다. 물량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리하면 CDMO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자, 바이오 시밀러는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시밀러가 무슨 뜻이에요? 비슷한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똑같은이 아니라 비슷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리보세라닙이다라고 한다면 이 리보세라닙에선 레시피를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줍니다. 왜? 경쟁업체니까. 그럼 이 기업에서는 야, 리보세라닙 너무 잘 나가는데 저거 효능과 효과는 이미 학술지 같은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같은 효능을 보이고 부작용도 똑같이 적은 약품을 우리가 다른 약품을 배합해서 만들어보자라고 만들어낸 게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예요. 리보세라닙이랑 효과와 효능은 똑같지만 그에 들어가는 단가라던가 아니면 다른 약품을 조금 더 다르게 배합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조금 더 줄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선품을 내밀 수도 있다는 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의 HBM처럼 이 제약바이오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와 CDMO가 엄청나게 핫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정확히 말하면 CDMO 쪽은 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좀 쥐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이 셀트가 보통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삼바랑 셀트 어떤 것을 골라야 됩니까? 지금 셀트 영상을 찍으니까 셀트를 잡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고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시장 규모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올해 28조 원 규모, 32년 되면 21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팩트는 현재는 28조 원, 세계 시장이에요. 반대로 CDMO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조 원이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근소하게 바이오시밀러가 앞서가고 있다. 그 이유는 아예 레시피를 받아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바이오시밀러는 그래도 그 약품들을 다르게 배합해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이 초기 비용과 시설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차이점이 처음엔 좀 3조 원 정도로 미미하지만 점점 커질수록 얘가 4조 원, 5조 원, 6조 원으로 성장할 때 얘는 3조 원에서 5조 원, 10조 원, 15조 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레시피를 주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요, 새로운 레시피를 의무적으로 계속 만들어 줘야만 해요. 그래야만 새로운 레시피를 받아서 물량을 찍어낼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레시피가 올라와 있는 한 가지 업종의 한 가지 제약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약품들을 모조리 바이오시밀러화 시킬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뿜어나가고 뻗어나갈 수 있는 폭이 넓다. 셀트리온이 그쪽으로 좀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삼바와 셀트를 비교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셀트리온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 추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흐름이. 그죠? 좀 더 차이점이 있다면 셀트가 좀 더 높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바꿔 말하면은요, 삼바는 고점 갱신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꺾이게 되면 삼바의 이전 흐름 있죠. 이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셀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라는 명확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고공행진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가지 근거로 셀트리온이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 자,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셀트리온이란 종목들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요,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이 오늘 뭐 수급은 어떻고요, 뭐 오늘 외국인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 기관들은 어쩌고 저쩌고, 차트가 오늘 조금 더 올랐네요 어쩌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팔고 싶은 종목들 광고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이런 영상들 보시고 도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지금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공략법 같은 거, 이거 몰라도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만 갖고도 셀트리온의 모멘텀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만큼 좋은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거기다가 이어서 이제 공략법을 말씀을 드리겠다 하니까 기대가 안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 공략법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셀트리온의 모멘텀, 비전들, 기업의 연역, 이 흐름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올린 영상들 베껴가지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영상을 찍는 경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열이 너무 받아서 막 뒤에서는 막 뭐라라라 욕을 하면서도 방송에서 그럴 수 없으니까 어찌됐건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공략법을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슈들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채팅방 들어오시는 주주분들,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공략법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된다. 자, 이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설명드렸죠. 입장하신 분들,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애초에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린 이유 자체가 제 영상을 베껴다가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채팅방 들어와서는 이 내용도 다 설명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기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요. 추가로 셀트리온이 조정을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야 돼요. 저가 공략법이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드리면서 저가를 좀 잡아볼 건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자, 이거 안내 말씀 조금 드리면, 요거랑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새로 찍어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녹화를 할 때 제가 이제 목감기가 너무 심할 때 녹화를 했던 거라 여러분들께서 듣기가 좀 거북하실까봐 조만간에 다시 리뉴얼 해갖고 올릴 테니까요. 단 그래도 내용은 똑같으니 지금 보고 들어오시고 잡건, 나중에 영상 보고 잡건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정말 괜찮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에 따라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나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 하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셀트리온 현재는 조정을 좀 발휘해야 되고 다행히도 상승세가 살짝 꺾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략법대로만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이 셀트리온 공략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채팅방에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셀트리온 문자 남기셔야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기셔서 채팅방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